안녕하세요. 한방에 이해하는 부동산 아지트입니다. 자, 오늘은 공법, 드디어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죠. 공법이 제일 골치 아픈 과목인데 공부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몇 가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법하고 공시법, 세법 세 개가 동일해요. 같은 건데 요 세 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건 절대로 내 일반 시민, 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 법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법이나 공시세법은 우리가 행정관청,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부의 입장에서 얘들한테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하게 하고 어떤 걸 못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걸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입장을 내가 밑에서 내가 지금 내 땅이 있어요. 내 땅인데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내 땅에 내가 마음대로 건물 짓고 싶은데 왜 못 짓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지? 아니 무슨 서류 처리할 것도 많고 뭐 여기 가서 무슨 허가를 받고 저기 가서 뭐 허가를 받고 여기서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 짓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법은 평생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부 입장에서 전체 국토를 어떻게 관리하게 할 것인가? 얘를 어떻게 해서 얘는 할 수 있게 하고 얘는 못하게 하고 해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전체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부분은 개발을 안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과정을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뭐 나중에 공시세법도 마찬가지니까 그쪽에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법의 전체 맥락이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국계법은 이제 공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정법, 보통 정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게 공법이 용어가 서로 다 달라요. 이제 국토의 계획 및 뭐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나? 보통 국계법이라고 부르죠. 국계법하고 그다음에 뭐 도시 정비 어쩌고저쩌고 법 하는 거 그게 이제 정비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교수님들마다 약간 부르는 게 달라요. 근데 보통 뭐 도정법 또는 정비법 이런 식으로 부르죠. 뭐 개발법 이런 식으로 다 부르는데 뒤에 가서 이제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어차피 그대로 나오는 거고 농지법 이런 거 나오는데 전체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국계법이죠. 국계법이 제일 많이 국계법이 제일 많이 중요한 거고 농지법은 거의 버려도 되는 파트고요. 주택법이나 건축법도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공법은 처음 먼저 생각하실 게 절대로 고득점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법은 그냥 60점 정도 딱 생각하셔야 돼요. 목표 자체를 그냥 꽈랑 내는 거 너무 좀 낮고 너무 아슬아슬하니까 50점에서 60점 가능하면 60점 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안정적으로 점수를 따는 데 있어서는 공시세법보다 오히려 공법이 60점을 받기가 더 좋습니다. 일정 이상만 하면은 공법은 무조건 60점이 나와요. 오히려 공시세법은 그해 문제 꼬거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공시세법은 오히려 꽈락을 맞거나 이렇게 좀 위험하거나 할 수 있지만 공법은 일정 이상만 하면은 충분히 60점을 맞출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목표를 55점에서 60점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봐도 모르겠어요. 기초 강의 들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죠. 상관없습니다.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여기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약간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한 내년 3, 4월까지, 그러니까 3월 4월까지의 공법은 거의 버리셔도 돼요. 심지어 도저히 못 듣겠다 하면 강의를 아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3, 4월까지 강의를 아예 안 듣다가 5월 달쯤부터 해가지고 기초 기본 심화를 이어가지고 다 들어도 돼요. 뭐 몰아가지고 아예 한 달, 한 달 반 정도를 몰아서 공법만 듣는 거예요. 5월이면 약간 빠르고요. 오히려 한 6월쯤 그렇게 들어도 됩니다. 6월 초부터 시작해서 한 7월 한 중순까지를 거의 그냥 공법의 달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공법만 파도 돼요. 딴 과목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대신에 이제 공법을 그렇게 뒤로 미뤘으니까 앞에 1, 2, 3, 4, 5월에 공법 외의 나머지 과목들을 더 많이 봐두긴 해야겠죠. 그렇게 봐두고 그 공법은 왜 그래도 되냐면요.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자, 공법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이 줄기를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 잎을 봐야 되는 과목이 있잖아요. 공법하고 민법은 이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민법보다 공법이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법은 이 줄기하고 잎이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줄기 부분, 이 뼈대 부분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이 끝에 있는 가지에 나오는 부분, 잎 부분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뿌리를 먼저 줄기를 먼저 알고 잎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잎을 알아야 줄기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법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건데 둘 다 먼저입니다. 둘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과정 듣는 동안엔 하나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공법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과목이거든요. 실컷 봐두고 아 이제 공법 좀 알겠네 해도 한 달 동안 안 보고 다시 오면 하나도 모르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뒤로 미뤄도 되는 겁니다. 초반에 공법을 안 해도 돼요. 뒤로 미뤄도 되는 게 공법이에요. 공법이고 자, 첫 번째 기초 과정 한 번 듣는 동안에는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에 남겨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남지도 않고 그냥 그 용어가 익숙해지면 돼요. 뭐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뭐 무슨 계획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뭐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그것도 매년 용어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생소한 용어들 되게 많아요. 주택법, 건축법과도 마찬가지고 그 생소한 단어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잠깐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고 넘기면 돼요. 기초 과정은. 그리고 기본 과정까지도 그냥 거의 그 수준이면 된다. 기본 과정에는 기초 때 한번 들었으니까 기본 과정에서는 각각이 도대체 뭔지 정도만 알면 돼요. 대략적인 것만. 그냥 아 도시부근 기본 계획은 이런 거고 광역 도시 계획은 그냥 두 개 이상의 도시에서 하는 거고 요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기본까지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기초 기본 과정에서 이제 심화 과정 가면 얘기가 달라요. 심화 과정쯤 들어갈 때는 뭘 철저하게 아셔야 되냐면 요 기초 기본을 알면서 기본 용어가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하나하나의 이파리들도 우리가 스케치할 때 보통 크로키 이 대략 스케치 밑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밑그림 그리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죠. 근데 계속 그 부분에 터치를 하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오거든요. 그러면 기본 과정 듣는 중간쯤에나 기본 과정을 듣고 난 쯤 해가지고 이제 체계도가 필요합니다. 자, 공법은 아까 뼈대하고 이파리, 이 줄기 부분하고 가지 잎 부분을 다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요 뼈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체계도예요. 요 체계도고 잎부분에 해당되는 게 테마입니다. 그래서 요 테마하고 체계도 부분이 같이 엮여져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체계도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당연히 모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용어가 좀 익숙해지고 개념이 잡히고 난 이후에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공법에서 나 이해 안 간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과정 갈 때쯤 그 사이에 기본 말부터 심화 사이쯤에 그때쯤에 체계도 강의를 한 두세 번 정도 똑같은 강의를 달아서 들으시도록 하세요. 보통 체계도 강의라고 해서 나오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뭐 김희상 교수님 체계도 강의라든지 고상철 교수님 체계도 강의 이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체계도 강의를 같은 강의를 네다섯 번 달아서 들어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아 대강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 체계도 강의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들으면 다섯 번쯤 듣고 나면요. 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얼추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진짜 대강 알게 돼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강 알게 되거든요. 요 과정을 대강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들으면요. 그 사이에 이제 요 뼈대들이 이 사이에 있는 그 이파리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도 이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대강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심화 과정까지 해야 대강 보이는 게 공법입니다. 공법이고요. 요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강 윤곽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릴 수 있게 되면 한 9월쯤, 8월, 9월쯤 해가지고요. 막판에 나오는 그 특강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고상철 교수님 기준으로 하면 뭐 시잘부, 뭐 식곡태 이런 거 있어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강의들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매년 이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테마 강의예요. 그러니까 중반쯤에 이 체계를 잡아주는 게 체계도 강의고요. 끝에 있는 이파리를 잡아주는 게 이제 그 테마 강의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요. 요 두 개가 다 묶어지고 나면 그러면 60점은 무조건 넘습니다. 공법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공법은 그러니까 할 게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서 그렇지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판을 잘 짜야 됩니다. 버릴 부분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까 기초 과정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되고요. 기본 과정을 들을 때쯤 해가지고요. 버릴 부분을 좀 본인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강사님들도 알아서 줄여줍니다. 그래서 공법은 강사님들도 어차피 60점, 70점 정도를 그냥 목표로 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법들 중에서 잘 못 가르치는 강사분들은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려고 너무 욕심내가지고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넣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실력 좋은 강사님들은 딱 이거예요. 야, 이 부분은 몰라도 돼요.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돼요. 이거 해주는 교수님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이거 잘하는 분이 제가 세 분을 꼽는 겁니다. 김희상 교수님하고 고상철 교수님, 최성진 교수님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듀윌에 있는 게 김희상 교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드프로나 EBS 쪽에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고상철 교수님, 그다음에 방문각에 있는 최성진 교수님 요 세 분인데 이 세 분이 공법에서는 탑3입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탑3예요. 요 세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돼요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에요. 공법은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공법은 딴 과목보다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몰라도 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라버리고 잘라버린 부분에서 시험 나와도 상관없어요.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잘라줘야 돼요. 잘 잘라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부분으로 따지면요. 국계법은 버릴 게 없습니다. 국계법은 다 해야 돼요. 국계법은 다 해야 되고요. 정비법, 개발법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죠. 요 부분까지는 거의 안 버리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하셔야 되고 이제 버릴 걸 제일 많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같은 건데 얘들은 전체 파트 중에서요. 한 3분의 1, 많이 잡으면 3분의 1, 적게 잡으면 한 20%만 공부하시면 돼요. 20%만. 많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버릴 거 아예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다 합해도 한 15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15문제쯤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체에서 한 25%, 30%, 만약 3분의 1만 전체 아까 요 세 개 중에서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1만 공부를 하면요. 한 반 정도를 맞출 수 있어요. 반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3분의 1만 확실하게 잡아도 다 외우면 그럼 반만 맞추면 되죠. 뭐 더 맞출 필요 뭐 있어요. 나머지 국계법에서 메꾸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법하고 건축법, 농지법 부분은 테마 중심으로만 딱 공부하면 돼요. 딱 잘 나오는 부분을 뽑아주거든요. 요 뽑아준 교수님들이 뽑아줄 거예요. 뽑아준 그것만 외워버리세요. 아예 그거 외에 나오면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틀리면 돼요. 틀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틀리는 거 무서워하면 시험 불합격합니다. 틀리는 거 과감하게 틀려버리고 나 모르는 거네?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공법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 이렇게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살릴지 내가 뭘 배우고 뭐는 안 외울지에 대한 부분을 6, 7월 정도까지는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진도가 늦으니까 6, 7월쯤에 심화를 시작하는 쯤이 되거든요. 공법은 조금 늦게 가게 되니까 6, 7월쯤에 이제 거의 심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 시기인데 심화를 진행하면서 버릴 거를 정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려버리고 이때 버린 부분은 그 뒤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요때 살려서 남겨놓은 부분만 보시면 돼요. 공법 책에다가 아예 그냥 X 표시해버려. 아예 찢어버려도 돼요. 공법에서 내가 안 볼 부분은 책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다니겠어요, 그죠? 안 볼 부분 아예 찢어서 버려버리세요. 도표 이상한 거 있는 거 그냥 찢어서 버려버려도 돼요. 내가 딱 볼 부분만 남겨놔버리세요. X 표시해버리고 형광펜으로 빨간색 형광펜으로 X 너무 눈에 띄나? 검은색 형광펜 없구나. 자 어쨌든 사인펜으로 안 볼 거라고 이거 나 이제 안 봐. 이렇게 해서 X 표시하면 됩니다. 요렇게 줄이고 나면요. 전체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전체를 다 훑어보는데 테마 중심으로 전체를 다 훑어보는데 한 1시간 정도면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전체 분량을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네. 그 테마로만 딱 뽑아가지고 나누면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오래 걸려도 1시간 반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한 9월, 10월쯤 돼가지고는 그 전체 분량을 거의 한 3, 4일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 중에선 한 반은 무조건 맞춥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계법은 확실하게 잡고요. 근데 국계법은 문제가 별로 안 어렵게 나옵니다. 국계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국계법은 보통 조금만 공부해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만 잘 파악해두고 좀 알아두면 그 중에서 한 9문제, 10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아까 얘기했던 체계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국계법 파트거든요. 국계법의 체계만 좀 잘 잡아두면, 이제 국계법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은 많이 안 나와요. 전체 흐름만 알면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한 9문제 정도 맞춘다고 치고, 이제 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도 한 10문제, 1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한 대략 60% 정도 맞춘다고 치면 7문제, 8문제 정도 맞추게 되니까 요 두 개만 합쳐도 한 17문제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법하고 건축법, 농지법 세 개를 합해가지고 여기서 한 7문제 정도 맞춘다고 하면 그러면 뭐 60점은 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가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국회법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국회법은 버릴 거 없습니다. 국회법은 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대략 전체 분량에서 한 60%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농지법, 주택법, 건축법은 전체 분량의 30% 정도만 본다. 3, 40%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공법 중에서 교수님 선택하는 부분이죠.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분이 왜 좋냐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모르는 교수님들 중에서 진짜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법 교수님 강의를 다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로 골라가지고 여러 번 강의를 좀 들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본 것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세 분이 그 세 분이에요. 에듀윌에 있는 김희상 교수님, 이제 고상철 교수님, 그다음에 최성진 교수님 세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뼈대를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뼈대를 잡아주는 이 체계도가 가장 좋은 교수님이 아까 그 두 분이에요. 김희상 교수님하고 고상철 교수님이고요. 대신에 요 세 분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요 세 분에 대한 설명 좀 할게요. 그러면 세 분에 대한 평가 겸 이제 약간 설명을 좀 하자면, 세 분 다 공통점은 100점을 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법이 어떤 성격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법은 그냥 6, 70점만 받아라.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머지 30%는 확실하게 포기해라라고 딱 가르쳐 주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란 겁니다. 공법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에요. 자, 김인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통파예요. 그래서 수업이 아주 재밌진 않지만 좀 차근차근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편이고요. 체계도도 괜찮은 편이에요. 체계도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수업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잘 시켜주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통파로 공부해가지고 한 70점 정도를 노린다라고 하면 김희상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요분 강의가 되게 좋아요. 근데 대신에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고상철 교수님. 고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수업이 제일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이 좀 약간 액티브하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좀 약간 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쓸데없이 잔소리 쓸데없는 얘기로 웃기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 이야기 이런 걸로 웃기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하고 관계된 부분으로 약간 재밌게 해주는 위트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업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졸려요. 졸리지 않는 편이고 과목 성격상 이게 사실 공법이 되게 굉장히 졸리기 쉬운 과목이거든요. 너무 딱딱한 법 과목인데다가 특히나 공법은 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졸려요. 근데 그게 별로 안 졸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고성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은 굉장히 스피디해요. 엄청 빨리빨리 지나고 말이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기초나 기본 과정 들을 때는 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게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데, 야 이건 이거예요, 요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요렇게 되죠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 소리야 저게 지금. 이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잘 넘기면 돼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생각을 하고 괜히 야, 내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 자괴감 들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공인 중개사 공부를 하나 이런 자괴감 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느끼지 마세요. 고상철 교수님 수업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되거든요. 나중에 한 중반 넘어가고 나서 한 6월, 7월쯤 되면은 그 강의 내용들이 다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특강들이 좀 들을 만해요.
특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곡태라든지 시잘부라든지 체계도 특강 이런 것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교수님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분의 특강만큼은 고상철 교수님의 특강만큼은 따로 좀 들어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대신에 고상철 교수님 수업을 그냥 쭉 들어오던 분이 아니면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들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도에 있어서는 체계도를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은 두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김인상 교수님하고 이 고상철 교수님 두 분이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도록 하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철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마무리 특강하는 그 두 개만 잘 들어도 공법 점수를 한 10점 정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특강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강은 좀 추천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최성진 교수님인데 최성진 교수님은 조금 결이 달라요. 고상철 교수님이나 김인상 교수님하고 다르게 약간 꼼수에 강해요. 꼼수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잘 가르쳐 주시는 편이에요. 요것만 알면 답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왠지는 모르지만 그게 답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분 거는 시험 막판에 가끔 이제 특강 나오는 게 있는데 진짜 많이 안 길어요. 하루짜리 그냥 짧은 특강 있는 거 있는데 그것만 진짜 정 안 되면 그것만 듣고 가도 한 5점, 10점 정도 막판에 딱 올릴 수 있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의 그런 테크닉을 좀 가르쳐 주시는 편이라 그 강의가 좋아요. 전체 강의 내용은 최승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 판서도 좀 약간 너무 별로고 교환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체 강의 다는 제가 추천 못 드리겠어요. 근데 과락만 면하고 싶다. 그럼 오히려 최승진 교수님 걸 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하게 공법의 과락을 면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오히려 김인상 교수님이나 고상철 교수님이 더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딴 거 다 공부를 끝냈는데 지금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법을 내가 하나도 안 봤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최승진 교수님 거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그 경우면 최승진 교수님이나 그 고상철 교수님의 그 특강 그것만 한 네다섯 번 계속 반복해서 듣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공법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교수님 잘 선택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부분 잘 버리고 전체 체계만 잘 파악하면 그 어렵진 않는 과목입니다. 이게 공법 교수님들 중에서 약간 잘못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이파리 하나하나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교수님들도 그 꼭 외워야 되는 숫자들은 외울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말만 들어 외우는 거든 뭘 하는 거든 계속 수업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귀에 머리에 들어서 박힙니다. 내가 억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한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시험 치러 가면 그 숫자가 눈에 익어요. 야, 왠지 이거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법에서 생각보다는 숫자 묻는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숫자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수업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러면은 그 문제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도록 하시고 억지로 막 말 만들어서 뭐 2, 5, 4, 4, 5, 4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꼭 외워야 되는 거 있긴 하죠. 용적률 그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 그 부분은 외우셔야 되고요. 꼭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공법 전체에서 꼭 외워야 되는 게 뭐 층수 제한하는 부분들 몇 개는 아니고 좀 많네요. 한 15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0개 정도는 공법에서 숫자를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추려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님들이 요거는 꼭 외우세요 하는 그것만 외우세요. 그거 외에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경우에는 그 숫자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외우는 요령까지도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그거 외에 보지 말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이분들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보지 마세요. 책 찾아보지도 마시고 공법 뭐 10회독, 20회독 하고 뭐 무슨 7회독 하면은 합격법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공법은 안 통합니다. 공법은 그런 과목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은 그런 맥락이 전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7회독이 아니라 100회독을 하더라도 모르면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릴 건 버리고 확실하게 취할 것만 취하면 충분히 6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공법은 60점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겐 중개사법이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공법, 공부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